네, 뉴스룸 이어서 뉴스룸 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박수를 크게 치시고 와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그냥 뭐 없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노는 거죠 뭐. 인생 재밌게. 뭐 있습니까? 네, 지난주 거 보셨죠? 보셨어요? 네, 와 이렇게 하잖아요. 틈만 나면 와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팀 한 팀 소개를 해볼게요. 동네 주민 모임 9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나요? 1번입니다.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아버님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라에서 네. 온 저희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모임이 있는 저는 이제 보물솜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예. 모임이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왔습니다. 아 온라인에서도 만나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가끔 활동을 같이 또 하고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근데 TV를 안 보는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선 방송이 없다고? 네, 저희 집이 보물섬. 네네 저희 집이 그래요? 유선 방송이 없이 그냥 안테나가 있는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네. 그냥 정규 방송만 나오는 지상파만 보고. 지상파만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모바일로 보시죠? 죄송하지만 네 모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률에 체크가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조회수에 체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메이트라는 팀이 나와주셨는데요. 5분 나오셨네요. 외국인 대상으로 가이드 해주시는 팀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연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인 관광 봉사 동아리 서울메이트라고 하고요. 관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경치나 명소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마인드로 서울의 명소를 소개하면서 외국인분들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가나요? 저희가 현재 15개 투어 코스가 있는데 뭐 서촌이나 경복궁 같은 고궁뿐만 아니라 번개 투어로 이제 청와대 같은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 예를 들어 관광공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저희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올 때 서울메이트에 찾아서 저 서울 구경하고 싶은데 좀 잘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구경시켜.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 됩니까? 뭐 러시아, 중국, 어떤 미국? 국가든 상관없이 그래요? 다, 네. 다 한국말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로? 있습니다. 영어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팀인데요. 아주대 대학신문사에서 16분이 나와주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하랑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교내 소식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기사 쓰는 신문사 아주대 학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열하게. 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까 청라 주민 모임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청률 신경 쓰다가 TV 없으셔서 그거 저희 안 본다고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할까요, 청라? 와. 네. 운동 삼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상화 기자가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 나올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서 해야 될까요? 네네. 근데 저기 아까 대학 신문사 아주대 네. 그냥 소개만 하고 와 하다가 준비한 멘트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준비한 멘트 더 있어요? 그렇죠, 하람님 또 더 하실 들어볼까요? 거죠? 네. 네. 아이고. 우리 치열한까지만 큰일 날 듣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지는 여기 있는 인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학부사 활동을 이번 견학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수습 기자분들도 계시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도 편집장이었고 아.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편집장과 부편집장을 겸임하게 된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좋은 경험, 이런 JTBC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예.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인원들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우리 회장님이 하람님께서 이제 전임 편집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우리 추억에 남게 이런 거 해보자고 몰고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나중에 사실은 대학 신문사도 기자 출신들이 기자들이 그런 대학 신문사나 이쪽에 있던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다 언론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나요? 상당 부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면접 볼 때 보겠습니다.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각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 혹시 알겠습니다. 뒤에 블랙호크님은 그 뭐 적으시나요? 혹시 오 무서워. 뭐 그냥 저기 뉴스 기사 아까 보면서 방청하면서 몇 개 내용 좀 적어놨었고요. 소감 같은 네. 거 이렇게. 소감을 좀 소감도 소감이지만은 그 내용들을 적어놔야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와, 적고 있었습니다. 네, 치열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수습 기자들이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예. 수습 기자신가요? 이번에 네, 들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보죠. 그러면 이제 꽤 오랫동안 서 있었던 이상화 기자랑 일단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리포트 다 같이 보셨죠? 그 한우 반값 그렇게 줄 길게 서고 이상화 기자 혹시 가서 한 2팩 샀나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줄에서 잠시만 나가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엔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줄 서서 샀다가는 리포트 오늘 제 시간에 납품이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 제가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끝이 안 보이게 막 쭉 멀리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우 조금 싸게 판다고 하니까 요즘에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럴 때 많이 사자 이런 분들이 많았고 주로 이래 가족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는 가족들에게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우리의 이제 꿈의 음식이죠. 소고기를 싸게 해준다니까 판다니까 네. 줄을 서서 한 건데 사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게 더 와닿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네. 여기 좀 적어 놨었는데요. 네. 일단 뭐 여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미친 물가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 월급 빼고는 이상화 기자가 직접 선택한 문구인가요? 네, 뭐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 작가가 선택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쪽에서 워낙 진짜 많이 올랐었고요. 특히나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난방비 때문에 한번 나왔는데 네. 그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전기료 같은 경우도 한 30%, 도시가스도 한 30%에서 40%. 그리고 이제 물가,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외식비나 그냥 뭐 빵 같은 것도 한 14% 정도 올랐고요. 그 다른 것들도 뭐 우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훨씬 빡빡해지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 중에 하나로 네. 뭐 그걸로 다 안정화가 안 되겠지만 뭐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인가요? 열었었잖아요. 네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당연히 이제 워낙 물가가 많고 난방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물가 오르는 거를 조금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공공요금들. 예. 지금 원래 계획으로라면 버스 요금이나 택시 요금,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톨비, 뭐 KTX 요금 같은 게 올해 상반기에 차례로 다 오르게 돼 있었거든요. 오를 요인도 있었고 뭐 기름값도 워낙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상반기에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난방비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르는 속도를 어쩔 수 없이 좀 올릴 수밖에 없지만 오르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 그리고 통신비나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빌렸는데 요새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조절을 좀 하겠다. 이런 게 그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장 걱정인 게, 그러니까 일단은 안 올리겠다는 거잖아. 언젠간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오를 요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뭐 어떤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늦추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데,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당분간 상반기에는 좀 그 물가를 조금 억제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상황을 보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성인이 된 뒤에 한 30년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 걱정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아. 이제 가끔씩 경제신문도 그렇고 이런 데서 물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뭐 중국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물가가 상당히 안정화된, 그러니까 2% 내외로 오른 세였거든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물가는 이런 거죠. 도시가스 비용이 물론 이제 다 수입하는데 물가가 가스 비용이 오르면 가스를 떼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요금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면 요금을 또 올리면은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물가 전체적으로 다 연계돼서 돌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막기가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저희가 방청객분들 의견을 미리 들어봤는데 방금 성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걱정이다라고 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직접? 마이크 주시면. 네.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악기업에 종사하시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원부자재 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게 원래 맞는데 너무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결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고 자연스럽게 이제 근로자분을 이제 해고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되게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그런 거를 가족 내에서 체감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물가 오른 거 이거 체감된다. 네, 너무 올랐다, 예. 느껴진다 이런 분들. 근데 작년과는 너무 다르다. 아버님도 혹시 하시면 어머님 따님인가요? 어머님? 네, 승쿠님이 아, 하실 예. 말씀이 있다고 하나요? 네, 그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을 자주 사 먹는 편인데 네. 이제 육개장이 항상 1,000원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육개장이 1,000원을 넘는 거를 보고서 물가가 좀 많이 올랐구나. 그게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맞아요. 당장 그렇게 먹는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게 일단은 체감이 많이 되긴 하죠.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을까요? 우리 블랙호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요. 아, 제가 그 군대를 가기 전이랑 갔다 오고 나서 거의 10% 넘게 그 기숙사비가 올랐던 것 같아요. 원래도 또 기숙사비가 좀 상당 부분 오른 그게 상당히 체감이 돼서 좀 학교 다니는 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승쿠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 살다 보니까 식비는 이제 하루에 10,000원으로 해결 가능하던 게 20,000원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또 체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숙사 같은 경우 특히 또 그렇겠네요. 예를 들었는데 그런 요금을 또 비용을 안 올리는 곳은 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는 곳들이 많겠죠. 반찬 가짓수가 줄는다든지 식당 같은 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등록금도 지금 많은 대학들이 올리겠다고 해서 그분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분들이 많아서 다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고 계신데 혹시 신문사에서 이런 얘기 써봤나요? 기숙사비 너무 올린 거 아니냐 이런 거. 마이크 좀 네. 저희가 지금 개강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개강호에서 이제 기숙사비 인상을 또 보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랑님. 네. 추가로 저희가 그 물가 상승과는 직접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거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반면에 이제 이들을 지원해줄 만한 충분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지의 글을 기획 기사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월세나 학교 앞에 뭐 자취방이든 뭐 어떻게 월세, 오피스텔 이런 데 다 오르니까요. 식비도 오르고 주거비도 오르고 거기다 공과금까지 오르니까 학생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혹시 따로 대학생들 중에 따로 이제 나는 독립해서 살고 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실제 공과금, 주거비 이런 걸 내가 부담하고 있다 네. 이런 분들 계시면
있는데 아무도 미어캣님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미어캣님 지금 표정이 난데 손들긴 싫어 뭐 이런 느낌. 예, 제가 지금 자취를 하면서 학교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취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난방비랑 전기세가 오른 게 가장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뭐 월세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달마다 내야 되는 난방비나 전기세 같은 고정적인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지출이 올랐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 비용을 사실 식비도 오르잖아요. 오른 비용을 부모님께 먹고 살기 힘들어라고 청구를 더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내가 알바라도 하나 더 뛰어야지라고 하시나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예. 제가 알바를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알바를 해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물가 상승 때문에 네, 나이는 더 먹었지만 손 벌리는 건 더 커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딸이 대학생인데 계약을 하니까 용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네. 용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나는 나비님 어디 계신가요? 아이들 어머니 어머님, 예. 아이들 용돈 줄 때 체감하신다고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용돈 오를 때 가장 체감을 느끼는데 올해 올렸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많이 주진 않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론할 때 아꼈어.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했는데 올해는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밥 한 끼 10,000원인데 친구랑 가서 밥 한 끼 먹고 뭐 요즘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 한 잔 마시고 하면 뭐 1, 2만 원 그냥 쑥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껴 쓰라는 말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새 아이를 다 용돈을 또 그렇다고 큰 아이만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새 아이를 올려주고 나니까 이 가정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좌측에 새 아이. 네. 예. 3명의 아이들. 고등학생, 그 중학생, 자녀분 초등학생.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큰 따님께서 용돈 좀 올리니까 조금 살만해졌어요. 어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별로 안 올려줘서 이게 잘. 인식 차이가 크네요. 별로 안 올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올려준 거고 세 명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려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3명한테 올려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어머님은 혹시 아버님한테 용돈이 애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비상금을 용돈을 깎는다거나 수입이 같으면 어디선가는 줄여야 되잖아요. 네. 오늘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딸은 저한테 직접 올려달라고는 안 하는데 아침을 먹을 때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간접적으로. 교통비가 너무 들어.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뻔히 아는데 교통비는 안 올랐거든요. 아직까지는. 교통비가 너무 들어.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계속 올려줘야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요. 요새 진짜 그 둘째 아드님은 어떠세요? 너무 싫어? 물가 오른 게 너무 싫어요? 지금 중학생이시죠? 중학교 2학년? 중3이요. 중2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는데 일단 저 흔들면 나는 싫어 마이크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혹시 물가 정책 관련해서도 나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성화 기자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늘 사실 그런 얘기도 아까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성화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요금, 도시가스, 사실 가스공사 등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높았는데 물가에 부담을 줄까 봐 계속 눌러온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누를 수는 없어서 정부가 사실 올리겠다고 해서 좀 올렸다가 갑자기 너무 부담이 크니 며칠 전에 조금 앞으로는 천천히 올릴게 이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차피 사실은 이 에너지요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논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나 해외의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언젠간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곧 뭐 바로바로 반영해서 오른 가격에 사용자들이 느껴서 아껴 쓰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이건 사실 필수제인데 그렇죠? 가스나 전기는 문명의 사실 가장 필수적 기반인데 이걸 막 급작하게 올리면 서민 생활이 무너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줄인데 잘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계속 긴장되죠. 안 시킨 언젠가 시킬 것 같은데 긴장되죠. 이럴 때 그냥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예.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1분 20초 정도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질문은 자 해외 에너지 수입 가격 같은 게 오르는데 도시가스비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서민생활 힘든데 좀 놔뒀다가 올리는 게 좋은지. 예. 네, 놔뒀다가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에너지나 아니면 가스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는 모든 국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취약 계층 또한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취약 계층을 고려를 했을 때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제 그 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점진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안 들었지만 답변은 준비된 듯한 답변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반대 의견?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오, 연님. 저 그 이응이응님 말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점심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올랐던 도시가스나 난방비나 물가 이런 게 다시 내리는 거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를 것이라면은 점진적으로 오르든 아니 한 번에 오르든 결과값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동그라미 땡땡이라고 해도 되죠? 이응이응. 이응이라고. 이응이응. 땡땡. 이응이응님 의견 주셨는데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만 에너지 바우처,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쿠폰으로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오. 예. 오늘 하랑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 게 네. 최근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결부가 된 결국에는 이제 복합 현상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재난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난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 고통의 크기가 점점 가중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현재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도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더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일련의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혹은 이제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매우 시장주의적인 노선을 택해온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현재 이제 위기를 계기로 좀 정부가 과연 현재의 취약계층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책의 기조를 보다 더 분명히 하거나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사례로서 좀 그런 계기로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이상화 기자? 그렇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면 이 각 부처 의견들 각 부처 의견들이 다 나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산업부 의견 내셨고 이쪽에서는 다른 저 복지부 의견 내시고 노동부 의견 내시고 이런 건데 이게 저희도 이게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배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너무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냥 편집회의에서 맨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뭔가 딱 해서 뭔가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요. 네. 경제부 총리가 좀 얘기를 저희 경제부의 고참 기자가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아질 거니까 상반기에는 일단 안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하람님이 그 전임 편집장의 위험으로서 쭉 얘기를 하시니까 뒷줄에 앉아 계신 분이 마치 짠 듯이 계속 맞는 말이야. 또는 역시 우리 전 편집장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고개를 계속 많이 끄덕이신
이 조한님, 편집장님 좋으셨어요? 예, 조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 편집장인데 현 편집장 네. 선배시네요. 네, 선배이신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사실 전 편집장만큼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저는 후배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넌 뒤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렴 이런 걸 미리 카톡으로 전파를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냥 전임 선배를 향한 네, 존경. 네, 존경과 이제 사랑의 마음 예. 항상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의견을 주시죠 본인은. 저가 의견은 네. 일단 저는 지금 여기 도시가스 비용이 이제 38% 인상됐다고 했는데 제가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게 한 38%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이 됐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 도시가스 비용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 다 올렸을 경우에는 너무나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 했는데 38%가 올랐고 지금 만약에 이걸 반영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거의 300% 이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올리겠지만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결국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이 다르고 한데 그럼에도 뭐 저만의 그냥 좀 생각을 해 보자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차근히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어차피 올라야 되고 물가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반사효과적인 작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좀 시민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좋은 편집자로서 앞에서 잠님께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셔가지고 혹시 잠자시나 이랬더니 동의하는 표정으로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예. 저희 부편집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콕콕 집어주세요? 어떤 부편집장. 네. 부편집장. 역시 조직은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는.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저기 청라에 또 모임에서 오신 또 다른 가족 있으시잖아요. 저쪽에 앉으시고 청라는 이쪽에 계시구나. 앞에 이렇게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물가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쪽은 어떠신가요? 아이들하고 이 네, 문제에 일어나서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뭐 꼬치기 사 먹고 하는 건데 엄마 과자값이 500원이 갑자기 올랐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전기료나 도시가스 비용도 오늘 온라인 고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10만 원 단위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근데 큰 딸이 자꾸 춥다고 하는데 아끼고서 살고 있습니다. 큰 따님 분이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시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 혹시 요즘도 학교 앞에서 500원짜리 컵떡볶이 같은 거 파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요새 뭐 먹어요? 학교 끝나고 나오면? 500원짜리를 본 간식. 적이 있어요? 네? 500원짜리 저 어렸을 때 판 것 같은데. 피카츄 이런 거 파나요? 피카츄는 파는데 있어요? 얼마예요, 피카츄? 한 1,500원? 야. 그러게요. 저도 뭐 비슷하게 먹었던 거 같아요. 1,500원. 비싸졌구나. 학교 알겠습니다. 앞에 군것질이.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저기 이 앞단지에서 특정 요일 날은 장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여기 다른 이제 간부랑 가면서 여기서 추운데 오뎅 국물에 떡볶이 몇 점 먹을까? 네. 하고 몇 개 시켰어요. 네. 10,000원짜리 드리고 잠시 있었는데 잔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까먹으셨나 했는데 다른 후배가 이렇게 보세요. 선배 10,000원인데요? 몇 개 한 2접시 시키니까 10,000원이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맞아요. 그 정도는 받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것질도 힘들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야호님은 오늘 아주 멀끔하게 정장을 쫙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한번 카메라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실 4년 전에 맞춤 양복을 맞췄는데 수선했던 게 이제 오늘 나왔어요. 아, 이제. 그래요? 네. 살이 쪄서 소생이 안 된다 했다가 겨우 소생을 해서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TV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네. 특히나 저 같은 중학생 때 장리방 보고 JTBC 방송 기자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아, 예. 네. 물론 지금도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너무 JTBC 상암동 온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멀끔히 차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니 좀 마이크 잡은 김에 아, 좀 더 얘기하세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불러도 좋고. 그 박 부장님이라고 예. 부르세요. 네. 박 부장님께서 아까 바우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다가 예.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바우처 관련해서 저는 이게 어떤 뭐 물가 부담이나 어떤 뭐 취약계층의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선별적 복지로 가기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래서 예. 저도 어떻게 이런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세나 도시가스, 외식비나 이런 교통비 동결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왜냐하면 사실은 좀 개인적인 뭐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집안은 어떤 IT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소득 분위기가 10분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장학금에서 단 한 푼의 지원을 사실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큰 부자가 아니고 매우 많은 소득을 가진 그런 어떤 집안이 아닌데 이번에 저희 동생까지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예. 약 한 8,900 정도를 이제 한 학기에 온전히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학우들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다른 많은 장학 제도를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뭐 학비라던가 물가 부담을 어떻게 보면 좀 분산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소득 분위가 10분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을 단 한 번도 지금 받은 적도 없고 예.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어떤 건정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정부에서 또 감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감세 정책을 하고 이렇게 깎아주고 어떤 선별적 복지를 하기보다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개인소득세라든가 법인세율을 더 올려서 예. 더욱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고 그에 동시에 어떤 보편적 복지로 전기세 이런 난방비 외식비를 동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물가가 오르는 건 전기세 난방비 외식비뿐만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어떤 뭐 기타 뭐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분야에서 까지 어떤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욱더 서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결하는 게 맞다. 네,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김동연 지사 또한 교통비를 동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좋은 정책 방향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실 네. 아니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잠깐 좀 더 서 계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저희가 얘기할 텐데 네. 그래도 야우님은 좀 더 서 계셔도 희망에 따라서 괜찮습니다. 그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너무 마이크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 아니 아까 야우님 오실 때부터 막 저기 같은 동호회분께서 이렇게 막 양복 입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저분 시켜야 되겠다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까부터 네.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안나경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안나경 싶다. 앵커가 저보다 키가 커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인데. 예. 감사합니다. 아주 네, 긴, 좋은 의견.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또 눈여겨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나죠. 너무 잘 보고 또 너무 또 존경하고 또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또 박 부장님 또 너무 존경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숟가락 안 넣으셔도 돼요. 진짜 존경합니다. 예. 친구분들이 다들 부끄러워하시는 거. 또 여기 손석희 사장님도 정말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사실 물가라는 게 계속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뭐 다양하게 경제학 제도도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런 어떤 충격적인 효과가 클 때는 한 곳에서 막아줘야 물가가 이제 계속 물가 인상이 다른 데로 영향을 끼치는 걸 막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에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아주 세게 올리는 것들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서 좋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저희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은 일단 원가 부담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급한 때니 먹고 살기 힘든데 당분간은 좀 요금을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인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상화 기자가 두 분 또 뽑아서 영화 예매권 드릴 순서입니다. 두 네네. 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쪽에 맨 끝에 나는 나비님 하고요. 어머님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취하고 계신 미어캣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와, 또 이거 한번 해요.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뉴스룸 D를 이어갈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배우 박진희 씨가 방청객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네요. 환경과 관련된 환경, 이야기를 기후 변화 관련돼서. 네, 나눌 거라고 합니다.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또 나올 오셔도 그러나요? 저희 김 작가한테 얘기하면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드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